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원작 괴테 그 첫 번째 이야기 나의 친구 빌헬름에게 1771년 5월 4일 친구여 그곳을 훌쩍 떠나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사람의 마음은 정말이지 알 수 없지 뭔가. 그렇게도 헤어지기 싫었던 자네 곁을 떠나왔는데도 이렇게 기쁠 수 있다니 말일세. 자네라면 이런 내 마음을 오해 없이 이해하리라 믿네. 친구여,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슬픈 일들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어. 이제는 자네의 충고대로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며 살아볼 생각이네.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께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전해주게.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나쁜 분이 아니었다고. 어머니는 아주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유산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 피칠 못할 사정이 좀 있었네. 일이 해결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게. 나는 이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네. 사실 다툼은 나쁜 술수보다도 조그만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오해가 늘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자네에게 이 고장에 대해서 말해줘야겠지? 사실 이 도시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교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 천국 같다고 하면 내 느낌을 좀 알겠나? 작은 언덕, 정다움이 느껴지는 골짜기, 나무, 생울타리,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들이네. 오죽하면 내가 한 마리 풍뎅이로 변하여 이 향기로운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다 했겠나. 옛날에 엠백작이라는 분도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바로 이 자리에 이 정원을 꾸몄다고 하네. 나는 이 정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이 정원의 모든 것이. 벌써 몇 번이나 나는 이 정원에 있는 낡은 정자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엠백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네. 이 정자는 백작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장소였다고 하네. 지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네. 가끔은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네. 며칠 전부터는 정원사도 나를 좋아하며 따르고 있네. 5월 10일. 요즘 나는 이상할 정도로 명랑하고 들떠있네. 꼭 봄날 아침의 감미로운 분위기처럼 말일세. 이 고장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곳인 것 같아. 이곳에서 나는 지금 홀로 유유히 삶을 즐기고 있다네. 친구여, 나는 정말 행복하다네.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있느라 내 예술이 손해를 좀 보고 있지만 말이야. 사실은 그림을 한 장도 그리지 못했거든.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처럼 내가 훌륭한 화가였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 정다운 골짜기로 노을이 지고 숲밖에서 머뭇거리던 햇살 몇 줄기가 숲속 깊숙이 비쳐 들어오면 나는 계곡 옆 풀숲에 엎드려 대지에 얼굴을 갖다 대곤 한다네. 그러면 이름 모를 작은 꽃들과 풀줄기 사이로 바삐 움직이는 곤충들이 새삼
눈에 띄지.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며 나는 창조자의 입김을 느낀다네. 친구여,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벅찬 감정을 화폭 위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한다네. 5월 12일. 아무래도 이 고장에 나를 유혹하는 요정이 살고 있나 봐. 나를 둘러싼 모든 풍경이 천국처럼 느껴지니 말일세. 조그만 언덕을 내려가면 아치형의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 20계단쯤 아래로 내려가면 샘이 하나 있다네. 아주 맑은 물이 대리석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지. 나는 날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쯤 시간을 보낸다네. 가끔은 시내에서 소녀들이 물 기들어 오기로 해. 먼 옛날에는 공주님도 이곳에 와서 손수 물을 기러 갔다고 하네. 나는 샘가에 앉아서 공주님이 지나가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곤 한다네. 5월 13일. 제발 그만두게. 이리로 책을 보내주겠다니. 자네는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아닐세. 지금은 호메로스로 족하네. 나는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네. 정말이지 나는 너무 변덕스러워. 하긴 그런 내 성격을 자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팍해지는 내 모습을 자네는 여러 번 보았잖아. 사실 나는 그런 내 성격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네. 아프다고 칭얼대는 어린애를 다루듯이 아무리 응석을 부려도 그냥 다 받아줬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말게. 혹시 오해할지로 모르잖아. 5월 15일. 이고장 서민들과 많이 친해졌네. 물론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또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서민들을 가까이 하면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구는 귀족들의 태도는 정말 싫어. 존경받기 위해서 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네. 5월 17일. 나의 어떤 점이 마음을 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정답게 대한다네. 나는 여러 층의 사람들을 사귀고 있지만 아직도 서로 말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를 찾아내지는 못했네. 며칠 전에 V라는 청년을 만났네. 갓 대학을 졸업한 솔직하고 단정한 젊은이야. 그는 내가 화가 나는 것과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 이것은 이 고장에서는 무척 특별한 능력인가 보네. 그는 내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늘어놓았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더군. 나는 잠잠코 듣기만 했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알게 되었네. 이 고장에 법무관인데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네. 그분은 내가 사는 곳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곳에 있는 공작의 별장에 살고 있어. 원래는 시내에 있는 법무관 관사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리로 이사했다고 하네. 그가 9명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이는 광경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소문도 있다네. 아직 본 적은 없네만 특히 그의 맏딸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네. 법무관은 나에게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했네. 되도록 빨리 한번 방문할 생각이야.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만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아. 일부러 친절한 척하는 그들의 태도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만 말해 두겠네. 5월 26일. 자네는 내가 어떤 생활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어느 곳이든 정이 들 만한 곳에다 오두막을 세우고 거기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곳에서 그런 곳을 한 군데 찾아냈다네. 시내에서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발하임이라는 마을이 있어. 우선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부터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담한 마을이지. 발하임의 주막집 아주머니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포도주나 커피를 따라주네.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것은 거기 있는 두 그루의 보리수나무야. 두 나무의 가지는 교회 앞 광장을 지붕처럼 덮고 있네. 나는 그렇게 정답고 아늑한 장소를 이제껏 본 적이 없다네. 나는 주막집 아주머니에게 그 나무 아래에다 작은 식탁과 의자를 놓았네.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를 읽는 느낌이란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다네. 내가 처음 우연히 보리수나무 아래 그 장소를 발견한 날 교회 앞 광장은 아주 쓸쓸했네. 사람들이 모두 들에 나가고 없었거든. 그런데 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있었네. 겨우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6달가량 돼 보이는 아기를 자기 다리 위에 앉혀놓고 두 팔로 껴안고 있었지.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흐뭇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네. 아이들과 울타리, 창고의 문, 그 옆에 놓인 부서진 수레바퀴까지 보이는 대로 다 그렸네. 1시간쯤 지나 완성된 그림은 내 생각을 전혀 썩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렸는데도 짜임새 있게 잘 그려진 훌륭한 그림이었네. 위대한 예술가를 창조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뿐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네. 5월 27일. 내 기분에 도취되어서 어제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어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걸 깜빡 잊고 말았네 그려. 나는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앉아 있었네. 그럭저럭 2시간쯤 지났을까? 부인 하나가 바구니를 들고 아이들에게 달려왔네. 그 부인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 필립스, 정말 착하구나. 부인은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 그러면서 나에게도 눈인사를 건네기에 나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가갔지. 수프를 끓일 냄비를 사러 시내에 다녀왔어요. 큰애가 장난치다 냄비를 망가뜨렸거든요. 냄비가 없으면 한스한테 먹일 수프를 끓일 수가 없었어. 참, 한스는 이 아기의 이름이에요. 큰애는 장난꾸러기라 제가 데리고 갔다 왔답니다. 아마 그 애는 지금 또 돌아오자마자 거위를 쫓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장난꾸러기라는 큰아이가 뛰어들어왔네. 아이는 개암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제 동생 필립스에게 건네더군. 딴에는 아기 보느라 힘들었다고 주는 선물이었던 게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 나는 그 부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 나중에는 그녀가 교사의 딸이며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촌 형이 남긴 유산을 받기 위해 스위스에 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네. 친척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 그 일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스위스까지 간 거예요. 유산이고 뭐고 저는 그냥 그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 곁을 그대로 떠나기가 약간 난처했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1크로이처씩 나눠주고 그녀에게는 막내 아이의 수프에 넣을 빵이나 사라며 1크로이처를 따로 주고 돌아왔네. 친구야,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그 후로 나는 그곳을 자주 찾아갔네. 이제는 아이들과도 제법 정이 들었지. 나는 그 애들과 함께 버터 바른 빵을 나누어 먹기도 하네. 그리고 일요일엔 용돈을 주지.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주막집 아주머니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돈을 맡겨놓기까지 한다네. 5월 30일. 오늘은 내 마음을 끈 어떤 젊은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네. 자네는 내가 고상하고 탁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만 나는 그저 평범한 농촌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일세. 아무튼 이야기의 배경은 발하임일세. 어느 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네. 그런데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떴네.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를 막 지나려는데 그때 마침 머슴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옆에 농가에서 나오더니 쟁기를 열심히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말을 건넸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네. 그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여주인을 모시고 있다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여주인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말했네. 나는 곧 그가 여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챘네. 그의 순수한 사랑을 자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연신 감탄했다네. 나는 그가 말한 그 여주인을 한번 만나볼 작정이네. 아니지, 다시 생각해보니 그러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군. 그녀의 실제 모습이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모습과 아주 다를지도 모르니 말일세. 구태여 상상 속의 아름다운 영상을 깨트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지.